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개정 과목별 분계 연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정 과목별 분계 연습책의 저자, 김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요 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홀수 페이지에는 문제만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페이지에는 해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좀 다른 책에 비해서 이제 설명은 거의 없고 문제 위주로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실을 들으시는 분들이 보면 다른 교재가 한 권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원리책이라든가 전산회계, 전산세무, 또는 회계관리나 재경관리사 같은 그런 책들이 한 권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걸 하다가 좀 분계를 좀 더 연습해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거, 좀 쓸데없는 거 줄이고 문제 위주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강의를 좀 서비스를 해드릴 건데, 이걸 이용하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표지가 있어요. 세무회계 자격증 사냥하기라는 그런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네이버.com 슬러시하고 어카운트 2014죠. 여기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음성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음성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하실 때 이게 핸드폰이나 PMP 화면 보면서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음성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하고 답만 나옵니다. 강의 설명은 좀 자세히 듣고 싶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를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그냥 한번 부담 없이 듣고 싶어. 이거는 이제 문제와 답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봐주실 점 중에 하나가, 문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1번 문제가 나오고 2번,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교재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별표 표시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수준이 있는 문제.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좀 분계가 약하다. 그런 분들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 별표 있는 문제는 과감하게 생략하시고 그 다음 문제부터 풀어보시는 게 이제 적당하겠고요. 이미 책을 한번 이걸 봤다거나 아니면은 좀 나는 이거 기초과정이 아니라 전산 세무나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를 공부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 문제도 필요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러한 이제 고급 문제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총 파트가 파트 1에서 파트 60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제공을 할 때 파트 1하고 강의 끊어버리고 2하고 끊어버리면 너무 짤막짤막해요. 그리고 한 번에 60번까지 나가면은 여러분들께서 듣는데 좀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가 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다가 좀 지루해질 만하면 끝난다. 이런 측면도 있고, 회사를 다니시거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 감안을 했을 때 그냥 차 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된다. 그런 분들은 그 차에 타서 이 동영상 강의 한번 재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릴 때쯤 되면 이제 이 강의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트, 1번부터인데, 이 교재의 구성을 보면은, 개정 과목별로 이렇게 처음에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우리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고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들, 자산에 대한 것부터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제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화, 뭐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이런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그 외에 다른 현금성 자산들에 대한 건데,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을 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 현금으로 인출을 해요. 그럼 지금 상황이 보통예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보통예금에서 돈을 찾았으니까 보통예금은 줄어들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 수중에 현금이 늘어나는 거죠. 자, 보통예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에요. 차변에 현금. 문제를 보니까 30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러면 현금 300만 원이 늘어나겠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줄어들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1번과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현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나한테 현금 있었는데 이거를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준 거죠. 그럼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내가 통장에 입금을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금액이 늘어나겠고, 그 다음에 현금은 그만큼 내 수중에 있던 현금이 빠져나가니까 현금이 감소하겠죠.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차변의 어느 자산이 증가해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죠. 자, 보통예금 300만 원이 늘어나겠고, 자,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3번 문제.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번. 그러면 현금, 외상매출금, 일단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실 텐데, 외상매출금 먼저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외상매출금이 줄어들고, 그걸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자, 차변에 자산의 증가, 현금. 자,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현금 200만 원이 늘어나겠고,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200만 원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은 자산, 부채, 자본 어디에 해당하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부채에 해당하죠. 자, 외상매입금을 내가 100만 원을 갚아요. 그런데 뭘로 갚았나? 자기합수표를 줬어요. 일단 외상매입금이 눈에 보이실 거고, 자기합수표가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 지금 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 현금이 없죠. 수표가 있죠. 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는데, 자, 인출을 하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10장으로 찾는다. 그럼 수표에 자기합수표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이 자기합수표는 회계에서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게 외상매입금하고 현금이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외상매입금을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갚는 거죠.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겠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자, 현금. 자, 외상매입금에서 인출한 게 1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자, 부채의 감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00만 원 없어지겠고 이거를 현금으로 주는 거죠. 아, 이거 제가 잘못 적었는데 현금이 감소하네요. 현금 감소. 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도 같이 감소해요. 현금 100만 원. 자, 이렇게 이제 적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렇게 이제 내용들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5번부터 또 마찬가지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5번 문제. 외상 매출금 150만 원을 회수하면서 대금은 수표로 받았다. 이러한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자기압 수표라는 말이 없고 그냥 수표라고만 써져 있는데요. 자, 수표 거래에 대한 거. 자, 수표를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해주세요. 수표를 받는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으로 적어주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기압 수표 말고 그냥 수표라고 하는 경우. 자, 참고로 당좌 예금,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하죠.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이 수표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제 당좌 예금 계좌를 차감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수표를 받을 때는 현금처럼 거래가 가능하니까 이거를 좀 비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 문제. 외상매출금 150만 원을 회수하면서 수표를 받았다. 자, 수표 받은 거 현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현금 150만 원이 증가하겠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 보니까 3번하고 좀 비슷하죠. 회계처리가. 그런데 2번에서는 콕 찍어서 현금이라고 문제가 주어졌고 지금 5번 문제는 수표를 받았다는데 결과적으로 유사한 거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기압 수표 2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아까 전에 자기압 수표 이거 뭐였어요? 현금이라고 했죠. 현금에서 현금. 자기압 수표라는 현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자기압 수표를 들고 가서 10,000원짜리 100장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거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차변에도 현금, 대변에도 현금이죠.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 분계 없음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문제가 좀 기니까 잠깐 한번 읽어보시죠. 7번 문제. 자, 7번 문제 읽어보니까 자, 회사에 현금이 있는데 자, 이 중에 100만 원을 소액 자금을 이거를 이전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여기 뭐 분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러한 뭐 노트라든가 아니면 볼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출을 할 때 자, 삼성전자 같이 뭐 대기업을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그런 기업에서도 노트라든가 볼펜 같은 거 구입해야 되는 경우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를 구입을 하는데 그때마다 본사 경리과에 가서 돈으로 바꿔주세요. 현금 좀 주세요. 5,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아주 번거롭죠. 그러니까 한 달에 일정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 돈을 준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알아서 쓰세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이거를 소액현금이라고 합니다. 소액현금. 그러니까 기업의 현금이 부서 간 이동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소액현금입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을, 자, 이거를 이전을 했으니까 현금에서 소액현금으로 좀 고쳐주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자, 끝에 이거, 어떤 회사에선 이거를 전도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소액현금으로 써라 주어졌죠. 주어진 대로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소액현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적어보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자, 앞에 7번에서 7월 한 달간 이제 소모품을 지출하는데 소액현금 썼었죠. 근데 이 소액현금을, 자, 이거를 이제 90만 원 사용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어디에다 썼니? 소모품을 사용을 했대요. 그럼 이거 소모품을 구입할 때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비용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죠. 자, 소모품비로 9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럼 대변에 뭐를 지출해요? 근데 현금이라고 하지 말고 앞에서 이러한 용도로 구입하라고 7번에서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기록한 소액현금을 사용하였다. 대변에 소액현금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하고 8번이 이어지는 문제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파트 1이었고 좀 강의가 너무 좀 짧은 감이 있으니까 자, 파트 2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파트 2는 당좌예금입니다. 아까 전에 당좌예금이 뭐라고 했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당좌예금 계좌에 현금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면 자, 기업의 당좌예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당좌예금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답을 적을 때 좀 여러분들께 양해를 하나 좀 구할 게 있어요. 앞에서 파트 1을 할 때 차하고 대 이렇게 썼죠.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은 뭐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당좌예금 200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싹 그어버린 다음에 자,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보면 그 대학교에서 이제 회계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수업을 듣거나 교재를 구입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 게 좀 이거 간격을 좀 떼세요. 떼시고 이걸 좀 아예 좀 크게 그어버리세요. 지금 제가 숫자보다 훨씬 크게 그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갖다 글씨를 뭐 갈겨 쓰면서 뭐 이걸 또 붙여서 쓰고 그러면 이걸 이제 채점하는 입장에서 끝에를 갖다가 숫자 1로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채점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좀 여유 있게 공간을 떼줘서 아, 차변 대변 썼구나. 이렇게 보게끔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 보죠. 2번은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현금으로 들고 있어봤자 요 도난당할 위험만 있으니까 보통은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예금을 해버립니다.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렇게 뜨죠.
당좌예금 100만 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외상매입금 200만 원이 있는데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를 가지고 내가 이제 결제해요. 돈을 갚는데 자, 이거 수표를 써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차변의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200만 원. 차변의 외상매입금 200만 원. 자, 이거를 수표를 발행하면 아까 파트 1에서 제가 살짝 언급했었죠.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적어주세요. 당좌예금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당좌예금의 잔액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보통예금 50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잠깐만 눈에 일단 뜨이는 게 당좌예금이 보이고 보통예금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자, 보통예금에 있던 금액을 이거를 당좌예금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거죠. 보통예금에 있던 거를 당좌예금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당좌예금 금액이 늘어나고 보통예금이 줄어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500만 원, 당좌예금이 500만 원 늘어나겠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줄어들죠. 자, 보통예금 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보통예금. 자, 5번 볼게요. 자, 문제가 좀 길죠. 좀 약간 길죠. 아주 긴 건 아니고. 자, 뭐를 구입했냐면 상품을 구입을 해요. 상품을 구입을 하는데 돈을 뭘로 줬냐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런데 자, 상품 거래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다른 자격증 시험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산회계에서 요구하는 답안하고 그 다음에 뭐 회계관리나 뭐 재경관리사하고 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산회계는 주로 이제 실무자들이 많이 이제 찾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 과목을 좀 볼까요? 자, 전산회계라고 뭐 재경관리사라고 하죠. 회계관리 어차피 같은 데서 주관을 하니까. 그러면 일단 전산회계는 좀 개정 과목을 좀 쪼개서 이렇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상품, 원재료, 뭐 제품, 제공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고하는 반면에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는 이제 분계를 할 때 그냥 재고자산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 있었죠.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외상매출금, 받으럼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재경관리사에서는 그냥 매출채권으로 보고한다거나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이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렇게 큼지막하게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 수업 시간에 나 재고자산으로 배웠는데 교재 해답이 상품으로 돼 있네. 책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배운 건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느 시험이냐에 따라 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자, 상품 매입에 대한 걸 봤을 때 상품을 만약에 매입을 한다.
이런 경우에 전산회계 시험을 보시게 되면 차변에 뭐 상품이라든가 원재료 같은 거를 직접 써줍니다. 그러니까 등이라고 할게요. 다른 원재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면에 재경관리사나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시험을 공부하실 때 상품을 매입하잖아요. 이때는 그냥 상품이라고 안 쓰고 매입으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품을 판매한다. 상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자, 전산회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상품 매출,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회계사나 세무사나 뭐 재경관리사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상품을 판매할 때 그냥 뭐 매출 이렇게 이제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실무에 가까운 경우에는 좀 개정 과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데 뭐 이게 이제 재경관리사나 뭐 이런 쪽은 그냥 좀 큼지막하게 분류 체계를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고요. 자, 일단 저는 그냥 우리 책의 해답이 여기에 맞춰서 좀 초점을 맞춰서 답을 적었으니까 제가 뭐 이쪽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상품을 300만 원에 구입을 하면서 대금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아, 이거 지우고 쓰겠습니다. 그냥. 자, 지울게요. 자, 5번 문제. 그러면 차변에, 자, 차변에 상품을 구입하죠. 자, 상품. 얼마 주고 삽니까? 상품을 300만 원에 구입을 해요. 상품을 3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잔액은 200만 원이 있으며, 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좌예금 잔액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300만 원 수표를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를 당좌예금을 200만 원만 써주세요. 100만 원 모자르죠? 100만 원 모자른 거는 당좌 차월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당좌 차월 이렇게 이제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좌 차월. 6번 문제. 당좌 차월에 대하여 이자 10만 원이 발생했고, 이거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전에 당좌예금은 내가 이자 수익을 노린 게 아니라 지불하기 편하려고 한 건데,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당좌 차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가 10만 원이 발생했대요. 이자 비용 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그래서 갚아야 될 금액, 당좌 차월 금액이 10만 원만큼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당좌 차월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7번 문제. 자, 당좌 차월이 1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 300만 원을 입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당좌 차월이 있는 상태에서 입금을 해요. 당좌예금을 늘려줄 것인가, 당좌 차월을 뺄 것인가인데 당좌 차월이라는 부채를 먼저 없애주세요. 참고로 실무에서는 당좌 차월이라는 표현 대신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선 제가 6번 문제에서 당좌 차월로 적었으니까 없애줄 때도 당좌 차월에서 없애주도록 할게요. 당좌 차월 100만 원 먼저 없애주시고 나머지 200만 원은 당좌 예금으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납부할 때 뭘로 납부해요? 현금으로 납부하죠. 현금 300만 원. 자, 8번 문제입니다. 은행에 당좌예금 거래를 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해요. 자, 당좌예금이 아까 전에 수표 발행이 가능한 예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좌예금 거래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 이거 거래 허락해 줬다가 제가 뭐 마음대로 수표 발행하고 잠적해 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자, 은행에서 이러는 거예요. 얼마 이상 강제적으로 예금을 해둬라.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 보증금에서 이제 가져가면 되겠죠.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뭐 당좌개설 보증금, 특정 현금과 예금, 장기금융상품 여러 가지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마도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전산회계 시험을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세무사랑이나 더존에서 나온 회계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특정 현금과 예금 300만 원. 이거를 뭘로 내요?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이체했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적어볼게요. 보통예금으로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원재료 구입한 거 아니죠, 아직. 주문이나 계약만 한 거는 원래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가 나오지는 않아요. 자, 반면에 자, 이걸 가지고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계약금 지급분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자, 이거 미리 돈을 지급하는 거 성급금이라고 해요. 먼저 지급하다 할 때 성급금 100만 원. 자, 이거를 뭘로 줘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해볼게요. 수표 발행한 거. 자, 차변에 성급금, 대변에 당좌예금.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첫 강의는 좀 많은 문제를 풀지는 않았어요. 파트 1번하고 2번만 했는데, 자,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책을 일단 구입을 했어요. 강의부터 듣고 보자.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답을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좀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어요. 이 책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 듣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시험 준비를 또 해야 되죠. 또 다른 일도 하셔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뭐 강의를 다 듣겠다. 그거보다는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지루함도 좀 덜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파트 3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